안녕하세요. 게임하는 심리학자 허용입니다. 오늘 다뤄볼 게임은 벌룬 파이트입니다. 웬만한 페미컴 핫팩에는 다 들어있던 게임이라 예전에 페미컴을 즐겨보신 분이라면 아마 다 한 번쯤 해보셨을 게임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 어렸을 때 집에서 동생과 같이 이 게임을 즐겼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에는 여동생이 저보다 더 조작에 서툰 편이어서 제가 장난으로 팀킬을 좀 많이 했었는데 동생이 울면서 엄마에게 달려가던 장면이 기억에 남네요. 벌룬 파이트는 왜 재미있을까요? 어떻게 이 게임만의 독특한 개성을 확보할 수 있었을까요? 가장 먼저 꼽고 싶은 것은 이 게임의 미묘한 조작감입니다. 벌룬 파이트의 조작은 그 당시 게임치고는 상당히 어려운 편에 속합니다. 당시의 기술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가속과 관성의 물리법칙을 사실에 가깝게 아주 훌륭하게 구현했죠. 처음 움직일 때는 거의 속도가 나지 않다가 지속적으로 버튼을 눌러주면 서서히 속도가 붙게 되는 것이나 한창 이동 중에 갑자기 속도를 줄이려고 해도 관성에 의해 계속 가던 방향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을 자주 경험할 수 있는데요. 이 게임을 제대로 즐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 게임의 사실적인 조작에 익숙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스테이지를 클리어하다 보면 중간중간에 보너스 스테이지가 나옵니다. 화면 하단에 4개의 파이프에서 정해진 순서대로 풍선이 떠오르고 유저는 열심히 캐릭터를 조종하면서 모든 풍선을 터뜨려야 하는데요. 20개의 모든 풍선을 다 터뜨리면 보너스 점수를 추가로 더 얹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보너스 스테이지에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봤습니다. 하나는 물론 스코어링 목적입니다. 보너스 스테이지에서 모든 풍선을 터뜨리게 되면 평소 스테이지에서는 절대 얻을 수 없을 수준의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 의미는 바로 조작 연습입니다. 벌룬 파이트에서는 보너스 스테이지가 굉장히 빈번하게 등장합니다. 보너스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3개의 스테이지당 한 번꼴로 자주 플레이하게 되죠. 저는 개인적으로 보너스 스테이지가 유저들이 이 게임에 보다 고수가 될 수 있도록 조작 연습을 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조작 측면에서 한정 짓는다면 본편 스테이지보다 보너스 스테이지가 더 어렵게 느껴집니다. 풍선은 쉴 새 없이 떠오르고 잠시라도 헛걸음을 하면 금방 풍선을 놓치게 되죠. 화면 좌우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잘 이용하지 않으면 모든 풍선을 터뜨리는 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유저들은 보너스 스테이지에서 고득점을 위해 전후 좌우 부지런히 캐릭터를 조종하면서 이 게임만의 물리법칙을 몸으로 직접 학습하게 되는 거죠. 벌룬 파이트의 메인 화면을 보면 벌룬 트림 모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드에서는 유저들의 조작 능력을 극한으로 시험하죠. 화면을 우에서 좌로 강제로 이동시키고 밟을 수 있는 플랫폼은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리고 맵 전체에 한 번만 닿으면 바로 사망하는 번개 덩어리가 잔뜩 흩어져 있죠. 저는 어렸을 때 이 게임을 정말 자주 플레이했는데 본편 플레이 시에는 꽤 오래 살아남을 수 있었지만 이 벌룬 트림 모드만큼은 도저히 멀리 나아가기가 어렵더라고요. 어려운 조작을 통해 미세한 틈을 헤치며 살아남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본편에서는 어떻게 운이 좋다면 조작이 서툴러도 적들을 잘 물리칠 수 있지만 이 벌룬 트림 모드에서는 요행을 기대하기가 어렵죠. 순수한 유저의 실력을 시험하는 일종의 추가 콘텐츠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본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이 게임의 고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름 아닌 최대한 신속하게 그리고 오랫동안 맵의 상단을 점령한다는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이 게임은 벌룬 파이트라는 이름에 걸맞게 주인공이든 적이든 머리 위에 매달고 있는 풍선이 있고 이를 터뜨리면 되는데 그러자면 상대보다 먼저 위로 올라가서 풍선을 발로 밟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스테이지 시작부터 끝까지 맵의 가장 꼭대기 영역에서 머물며 적들의 풍선을 밟아줘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이 게임의 신의 한 수가 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적들의 체력입니다. 모든 적들은 2번 터치해야 죽습니다. 한 번 풍선을 터뜨렸을 때 바로 적이 죽는 게 아니라 낙하산을 달고 아래로 떨어져 살아남습니다. 따라서 완전히 적을 리타이어 시키려면 풍선을 한 번 터뜨린 다음에 추적해서 낙하산마저 터뜨리거나 아니면 바닥에 착지한 적을 터치해야만 하죠. 저는 2번 터치해야 적들이 죽게끔 설계되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유저가 경험하는 스릴이 더 커졌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한 번의 터치로 적들이 죽게 되어 있었다면 생각보다 쉽고 단조로운 게임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게임을 잘 하려면 맵의 상단을 점령하는 게 중요한데 그걸 아는 유저들은 맵 꼭대기에서 절대 밑으로 안 내려왔을 거거든요. 그저 맵 꼭대기에서 죽어라 버튼만 눌러대면서 좌우로 왔다 갔다 고지를 쟁탈하러 올라오는 적들의 풍선만 터뜨리면 됐겠죠. 그렇게 된다면 맵의 활용도가 극히 제한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각 스테이지마다 변경되거나 추가되는 다양한 플랫폼 배치나 장애물 등이 게임에 변수를 창출해줘야 되는데 어떤 스테이지든 관계없이 무조건 위로 뜨기만 하면 승리를 날먹할 수 있는 난이도나 유저 경험 면에서나 치명적인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유저들은 초고수가 아닌 이상 플레이하면서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게임을 시작하면 일단 상승해서 맵의 꼭대기를 노리고 적들의 풍선을 터뜨립니다. 그리고 적들을 완전히 리타이어 시키기 위해서 하강하여 적들에게 다가가고 다시 다음 적을 노리기 위해서 상승하는 식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상승과 하강 사이클에서 다양한 맵의 구조 및 장애물과 만나며 예기치 않은 변수들이 생성됩니다. 이 게임만의 괴랄한 조작감과 맞물리면서 예상치 못한 스릴감과 재미를 선사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게임의 진행 속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어려운 조작 때문인지 처음 이 게임을 해보시면 템포가 느리고 답답하다는 인상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을 염려했던 건지 제작자가 게임을 빠르게 클리어할 수 있는 장치를 하나 마련해 두었습니다. 스테이지 시작 지점을 잘 보시면 주인공과는 달리 적들은 풍선이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스테이지가 시작되어서야 허겁지겁 풍선을 불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유저는 바로 이 타이밍에 잽싸게 적들을 터치, 빠르게 리타이어 시킬 수가 있습니다. 실력이 조금 된다면 단 한 명의 적도 풍선을 불지 못하게 다 처리해서 빠르게 스테이지를 넘길 수도 있죠. 풍선 싸움 하기도 전에 적들을 떨어뜨리는 맛이 꽤 괜찮습니다. 그래서 유저들은 대개 스테이지를 시작하자마자 어떻게 빠르게 움직여서 적 하나라도 더 빨리 처리할까 요거를 고민하게 되는 거죠. 자, 이번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런 느낌의 분석, 접근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공유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당 작품에 대한 여러분의 흥미로운 의견들도 매우 환영합니다. 지금까지 게임하는 심리학자 허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